자, 이번 시간부터는 3과목 투자 권유와 관련된 과목을 해보겠습니다. 책 제일 앞에 한번 보시죠. 자격시험 안내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5가지가 있죠. 이제 자본시장법, 법규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실무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권유, 그 다음에 투자자 분쟁 예방, 그 다음에 제목이 조금 투자 권유 사례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례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10문제, 그 다음에 요거 10문제, 요거 10문제, 요거 5문제, 5문제, 5문제 해가지고 10문제, 5문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45문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쓴 까닭은 요 1번 이 자본시장 법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시간을 많이 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시장법이 조문이 450조문이고 또 요것뿐만 아니고 이 금융위원회 규정까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앞으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펀드 자격증 따실 때 법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요거 공부한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양이 펀드에 국한해 가지고 축소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정권 일반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10문제 따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내용도 어렵고. 근데 요 밑에 거는 2번, 3번, 4번, 5번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해가지고 만약에 딴 데서 점수를 못 따면은 벌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문제 중에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8문제. 뭐 이것도 최소한입니다. 8문제. 이것도 최소한 8문제. 이것도 최소한 3문제 내지 4문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맞출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울이는 노력의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노력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별도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외워야 될 게 간혹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기출문제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해가지고 벌써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있죠. 기출문제 중에서도 그런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이 10문제 중에 6문제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예외적인 것은 그냥 다 제가 빼버릴 겁니다.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설렁설렁 넘어가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다 붙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너무 법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어려워서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설령 여러분들이 반타작 정도를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정말로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라는 것. 이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면과락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과락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60점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법규 조금 못 쳤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전에 법규를 공부하실 때 이게 너무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든 거는 사실인데 요 다음을 생각하면은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이고 하니까 이 정권 관련 법규 서론적인 부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이제 앞부분에는 이게 뭐가 나오는 거니까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 말 쓰지 않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정권이다,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도 사실 말을 잘 쓰지 않죠.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옵션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제 장황하게 나오는데, 요거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논점이 많아요. 엄청나게 이제 내용이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투자권유 대행인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을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는 정권회사, 선물회사 이렇다고 할지라도 법상으로는 금융투자업자라고 부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6가지 업자들이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2개 더 해가지고 곁다리가 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6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6가지 중에 4가지 업은 인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가 있고 2가지 업은 등록을 해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인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갖추어야 되냐, 등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갖추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겠죠. 등록은 상대적으로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요거 인가 요건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부할 때 골치 아픈 게 뭔가 하니까 이 금융투자업의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너무너무 이제 많은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6가지에 대한 각각의 예외가 다 있어요. 근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전부 다 예외를 다 알 필요도 없고 뭐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니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이때까지 시험에 나온 것 정도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문제 나오죠. 여기 더 중요합니다. 뭐 근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투자자를 일반 투자자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투자자는 별로 여기서는 말이 없고 전문 투자자를 이제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부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앞에 1-1 해가지고 이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자주 출제하는 건 아닌데 금융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야기 있죠. 뭐 위원의 문제라든지 뭐 정권선물위원회하고 관계라든지 금융감독원하고 관계라든지 뭐 하는 일이라든지 특히 하는 일은 정권선물위원회는 하는 일이 제법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성 규제라 그래가지고 여기 또 이제 어려운 게 나와요. 이 순자본 비율이라고 나오는데 은행으로 치면 우리가 뭐 BI에서 자기자본 비율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겁니다. 그래서 순자본 비율 규제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요 앞에 영업용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영업용 순자본보다는 그냥 순자본 해가지고 요거를 더 중시하거든요. 요거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외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건전성 규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곁다리로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해상충 방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요거는 직무윤리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 또 나옵니다. 그 투자권유 분쟁 예방이나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직무윤리를 위해서라도 이쪽 부분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요거의 특수한 경우가 차이니즈 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리장성을 삼는다 해가지고 정보교류 차단 장치라 해가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하튼 뭐 대주주와 거래하면은 회사가 판판이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주주와의 거래가 제한되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거래가 제한되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역적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쉬운 부분에 속합니다. 그때마다 논점만 우리가 잡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외워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될 공통영업행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시험의 보고예요. 공통영업행위 규칙.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투자권유 대행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권유 대행인이 여기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물론 뭐 나중에 직무윤리에서도 또 이제 나중에 뒤에 부분에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이제 요 일반 투자자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보호가 돼야 되느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이거는 여기에서도 나오고 직무윤리에서 나오고 뒤에 투자권유에서도 또 나오고 뭐 이거는 끊임없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겹도록 많이 나오죠.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뭐 좋다. 그다음에 이제 부당권유 금지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무윤리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나중에 직무윤리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확인만 하면 되니까 공부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영업행위규칙이고 그 다음에는 이 6번째로는 뭐가 가는 거니까 이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고 그 중에서 특히 투자 매매업자하고 중개업자가 지켜야 될 룰이 뭐냐 요게 또 나와요. 요게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불건전 영업행위 매매하고 중개할 때는 어떤 거를 지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굉장히 또 내용이 많은데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다행히 우리는 여기까지 시험 범위예요. 가령 집합투자업자 그거는 펀드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자, 일임업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 빠진단 말이죠. 여기고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게 이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발행시장 공시가 있고 유통시장 공시가 있어요. 특히 발행시장은 굉장히 그 양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정권을 발행하면 안 되니까 사전에 뭔가 규제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권 신고서 제도 해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유통시장보다는 중요하겠죠. 뭐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되고 이것도 한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각 장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장마다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저 뒷부분으로 가가지고요. 장외 시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 논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내부자 거래 그 다음에 시세 조정 행위 비교적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1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정도 많을 때는 9문제 정도까지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이 엄청 많고 또 외워야 될 게 엄청 많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입법 그 취지를 이제 살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A는 B다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아요. 그 별로 뭐 논리가 없고 무조건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품 공부하실 때는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만 그게 되는데 물론 법규도 이해는 해야 되죠. 이해는 해야 되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 금융위원회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다. 정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타닥타닥 하니까 그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규 파트가 뭐라고요? 양이 너무 많다. 외울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어떤 거는 잘 외워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나 무조건 또 외워야 돼. 그런 게 이런 거죠. 영업용 순자본율 같은 거는 숫자만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문제는 10문제인데 상당한 노력을 요한다. 이렇게 아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무를 원활하게 하시려면 기본적인 거는 또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하고 최근 내용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제끼고 해도 충분히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하죠. 직무윤리도 같은 10문제고 영업실무도 같은 10문제인데 그 영업실무나 직무윤리는 이 법규에 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한 5분의 1 정도의 노력 그것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적을 거예요. 그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참 조금 불합리하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법규 파트를 공부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너무 양이 많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미리 그걸 좀 각오하시고 좀 책을 보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